아이고, 이 폰이 또 말을 안 들어. 뭘 눌러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카톡 하나 켜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 아유, 답답해서 미치겠네. 새 폰 하나 사야 하나? 그런데 요즘 폰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도 이런 말 하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새 폰 살 돈 100만 원 쓰기 전에 제 이야기 딱 10분만 들어보세요. 어제 74세 할머니가 똑같은 말씀 하시면서 오셨어요. 이 폰 너무 느려서 못 쓰겠어요. 새로 사야겠어요. 그런데 제가 10분 만져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 이게 내 폰 맞아요?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나? 비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고장 난 게 아니에요. 단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25년 동안 수만 대 고쳐본 제가 확신합니다. 느린 폰의 90%는 설정 몇 개만 바꿔주면 새 폰처럼 빨라져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휴대폰 수리점을 운영해온 김철수입니다. 그동안 수만 대의 핸드폰을 고치고 관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멀쩡한 핸드폰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한다는 거죠. 어제도 72세 되신 박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철수 씨, 이 폰이 너무 느려서 미치겠다. 새 걸로 바꿔야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분 정도 설정만 만져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 이게 내 폰이 맞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마치 새 폰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져요. 60대, 70대 분들이 폰이 말을 안 들어요. 앱이 안 켜져요. 배터리가 금세 떨어져요 하시면서 오시는데 정작 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단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관리해주면 3년, 4년도 문제없이 쓸 수 있는 폰을 왜 2년 만에 버리시는 걸까요? 정말 아까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 핸드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만 따라하시면 새 폰 사지 않고도 지금 쓰는 폰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살릴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핸드폰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카카오톡을 켜는데 몇 초나 걸리나요?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끊기지 않나요? 폰을 만져보니까 뜨겁지 않나요? 아침에 100%로 충전해 놨는데 점심때쯤 이미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폰이 고장 난 건 아니에요. 그냥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몇 년 동안 엔진 오일도 안 갈고 세차도 안 하고 타다가 2차 고장 났나 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스마트폰도 작은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쓰다 보면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고 메모리가 지저분해지고 이것저것 설정이 꼬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관리는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쓰기만 하시거든요. 제 경험상 핸드폰이 느려졌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하드웨어가 고장 난 경우는 열에 하나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소프트웨어 문제, 즉 관리 부족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니까 멀쩡한 폰을 버리고 새로 사시는 거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폰을 정말 소중하게 쓰세요. 떨어뜨리지도 않고 케이스도 꼼꼼히 씌우고 액정 보호 필름도 붙이고. 그런데 정작 안쪽 관리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절차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만져주면 돼요.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하고요. 이 방법들을 쓰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적어도 50% 이상은 빨라져요. 심한 경우에는 2배 가까이 빨라지기도 하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써도 끄떡없을 정도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새 폰 살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10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손해 볼 게 없잖아요. 혹시 효과가 없으면 그때 새 폰을 사셔도 늦지 않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핸드폰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폰이 왜 이렇게 느려졌지? 하시는데 사실 답은 간단해요. 폰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지금 최적화라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폰이 알아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줘요. 캐시 파일이라고 하는 임시 저장 파일들, 안 쓰는 메모리, 이런 것들을 싹 치워주거든요. 지난주에 68세 되신 최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 기능 하나만 써드렸더니 어머, 폰이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나? 하시더라고요. 정말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폰 속도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없애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앱을 켤 때나 화면을 넘길 때 예쁘게 움직이는 효과 말이에요. 보기에는 좋지만 사실 이게 폰을 느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설정에 들어가서 접근성이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시각 보조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고 애니메이션 삭제를 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화면 전환이 훨씬 빨라져요. 아, 그럼 폰이 밋밋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쓰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니까 답답함이 없어져요. 73세 되신 김 아저씨가 처음에는 이상하다, 뭔가 허전하네 하시더니 이틀 후에 다시 오셔서 이제 예전 폰으로는 못 돌아가겠어요 하시더라고요. 한번 빠른 걸 경험하면 느린 건 정말 못 참겠어요. 이 두 가지만 해도 벌써 폰이 많이 빨라질 거예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앱 켤 때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카톡 아이콘을 눌러도 한참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누르자마자 바로 켜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최적화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폰을 쓰다 보면 또 쓰레기 파일들이 쌓이거든요. 마치 집 청소와 똑같아요. 한번 깨끗하게 치웠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번 해놨는데 왜 또 느려져? 하시는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폰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해요. 그런데 다행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최적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유지돼요. 나중에 다시 켜고 싶으시면 언제든 같은 방법으로 다시 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한번 꺼놓으신 분들은 다시 켜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빠른 게 훨씬 좋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폰 속도가 확실히 개선돼요. 그런데 속도만 빠르면 뭐해요? 저장 공간이 꽉 차서 사진도 못 찍고 앱도 못 깔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과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정말 새 폰 부럽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속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폰이 빨라졌다고 해도 저장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사진 한 장 더 찍을 공간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짜증나죠? 저장 공간 정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장 공간이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 폰 안에 어떤 파일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나와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파일을 이렇게 많이 저장했지? 하실 정도로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중복 파일 정리예요. 같은 사진을 여러 번 저장하거나 똑같은 문서가 몇 개씩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카톡으로 받은 사진들은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중복이 정말 많아요.
지난달에 오신 69세 박 할머니는 같은 손자 사진이 15장이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용량 큰 파일 삭제를 해보세요. 보통 동영상 파일이나 오래된 문서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해요. 몇 년 전에 찍었던 동영상 중에 지금 봐도 별로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우세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하시는데 경험상 나중에 찾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휴지통 비우기를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파일을 지워도 휴지통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진짜로 공간을 확보하려면 휴지통까지 비워야 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분명히 지웠는데 공간이 안 늘어나네 하세요. 이렇게 저장 공간을 정리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새로운 파일을 저장할 공간이 생기는 거고, 둘째는 앱 실행 속도가 더 빨라져요. 폰이 파일을 찾을 때 뒤질 게 적으니까 당연히 빠르죠.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배터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폰이 오래되니까 배터리가 금방 떨어져라고 하시는데 사실 설정만 바꿔도 배터리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어요.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서 배터리 메뉴를 찾으세요. 여기에 배터리 보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최적화 모드로 설정해 놓으면 밤에 충전할 때 80%까지만 충전하고 아침에 자동으로 100%까지 채워줘요. 왜 이렇게 할까요? 배터리는 100% 상태로 오래 있으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마치 사람이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처럼요. 그래서 밤새 100%로 충전되어 있지 않고 80%에서 기다리다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서 100%로 채워주는 거예요. 75세 되신 이 할아버지가 이 기능을 쓰신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배터리가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구형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최대 85% 충전 기능을 써보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배터리 보호 모드를 켜놓으면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충전할 때 발열이 줄어들어요. 폰이 뜨거워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기능 하나로 그런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벌써 여러분 핸드폰이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빨라지고 공간도 넉넉해지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다음에 말씀드릴 카카오톡 관리예요. 카톡이 폰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이걸 정리하면 정말 새 폰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관리예요. 여러분, 혹시 카톡이 폰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통 몇 기가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10기가바이트가 넘기도 해요. 이게 다 뭐냐면 그동안 주고받은 사진, 동영상, 파일들이에요. 카톡을 켜서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점 3개로 된 그 버튼 말이에요. 거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안에 채팅방 저장 공간 관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각 채팅방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가족 톡방이 3기가바이트, 친구들 단톡방이 2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요. 70세 되신 윤 할머니는 어머, 우리 가족 톡이 5기가바이트나 차지하고 있네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방을 선택해서 미디어 데이터 모두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단지 사진이나 동영상만 삭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세요? 보통 몇 기가바이트씩 공간이 확보돼요. 많은 분들이 그럼 사진을 다시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사진들은 미리 따로 저장해 두시면 돼요. 경험상 카톡으로 주고받은 사진 중에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는 건 열에 하나도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그때 보고 마는 거죠. 특히 광고나 홍보용 이미지들, 이모티콘 같은 것들은 굳이 저장해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폰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삭제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임시 데이터 삭제예요. 같은 메뉴에서 임시 데이터 삭제를 찾아서 모두 삭제를 누르세요. 이게 뭐냐면 카톡이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임시 파일들이에요. 캐시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은 공간을 차지해요. 이 임시 데이터들은 카톡 실행을 빠르게 하려고 만들어지는 건데 너무 많이 쌓이면 오히려 앱을 느리게 만들어요. 마치 책상 위에 자료를 정리해 두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쌓여서 오히려 일하기 불편해지는 것과 같아요. 67세 되신 정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써보시고 나서 카톡이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나? 하시더라고요. 앱 켜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메시지 보낼 때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오류도 줄어들고요. 이 카톡 정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한 번 습관이 되면 별거 아니에요. 양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리고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자, 이제 기본적인 6가지 방법은 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아쉬우니까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정말 새 폰 부럽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로 자동 실행되는 앱들을 차단해 보세요. 설정에서 앱 메뉴로 들어가면 자동 실행 관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꼭 필요하지 않은 앱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는 앱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배터리도 많이 먹고 메모리도 차지해요. 두 번째는 위젯이나 라이브 배경화면을 줄이는 거예요. 화려하고 예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폰에 부담을 줘요. 특히 움직이는 배경화면은 계속 그래픽 처리를 해야 하니까 폰이 뜨거워지고 배터리도 빨리 떨어져요. 정말 필요한 위젯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보세요.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재부팅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컴퓨터니까 가끔 껐다 켜주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원을 완전히 끄고 다시 켜보세요. 그러면 메모리도 정리되고 임시 파일들도 깔끔해져요. 네 번째는 앱별로 캐시를 삭제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앱들은 사용하다 보면 캐시 파일이 엄청 쌓여요. 설정에서 앱 관리로 들어가서 각 앱의 저장 공간을 확인해 보세요. 캐시가 몇 기가바이트씩 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충전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까지 충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사실 배터리에 안 좋아요. 20%에서 80% 사이에서 충전하는 게 배터리 수명에 좋아요. 무선 충전도 편하긴 하지만 발열이 많이 나니까 가끔만 쓰시고 평상시에는 손으로 충전하세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 보통 성능이 좋아지고 보안도 강화돼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폰이라면 업데이트가 오히려 느려지게 할 수도 있어요. 3년 이상 된 폰이라면 업데이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2년 넘은 폰이 마치 새 폰처럼 빨라져요. 속도도 빨라지고 저장 공간도 넉넉해지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비싼 돈 들여서 새 폰 살 필요가 없어져요. 중요한 건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확실하거든요. 폰은 버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정비받고 기름 갈고 하잖아요? 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훨씬 오래, 훨씬 쾌적하게 쓸 수 있어요. 새 폰 사기 전에 지금 있는 폰부터 제대로 관리해 보세요.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